네, 안녕하세요. 자, 걸록입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재생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재생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간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재생간이라는 것은 이 재성 글자 주변에 간성, 즉 정간이 있는 경우, 정간, 평간 아닙니다. 정간이 있는 경우 그렇게 이제 재생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정간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좋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팔자마다 다른 거예요. 팔자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사주팔자가 천간에 정간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분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타고났을 때 이분은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좀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여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재생간이라는 글자가 좋을 수가 있다는. 생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 재성이라는 것이 결국엔 성취 같은 거예요. 성취의 개념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에 드러나면서 재성이라는 것은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조선시대였으면 이게 뭔가 성취하는 개념이 됐겠죠. 그냥 그게 말 그대로 장사뿐만 아니라 관료직에 들어가는 것도 재성의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뭔가 성취 개념이기 때문에. 간성까지 이제 이어주게 되면은 재성이 간성으로 가죠. 오행의 흐름에 따라서 목화토곤수 그거 아시죠? 재성이 간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간성이라는 조직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의미에서 재생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 특히 여성은 이제 남성인데 이제 그 중에서 좀 되게 좋은 남성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정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생간을 되게 여자한테 좋은 개념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누구나 사주팔자나 삶에 있어서 삶의 목표는 항상 다릅니다. 누군가에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면은 또 재생간의 의미가 있겠죠. 재성이라는 내가 성취의 개념, 뭔가 성취를 했어요. 뭔가 성취를 했으면은 이 정간이라는 이 좋은 남성한테 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성취를 한 거를 남자한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그냥 돈으로 막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에너지적인 요소를 남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취의 개념이 내가 삶에 있어서 뭔가 배운 게 있어. 배운 게 있고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죠. 배운 거라는 게. 그거를 남성한테 뭔가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배우자 복으로 봤을 때. 조직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하여튼 남성으로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삶의 목표가 다르다고 했죠.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여자한테는 성공이 삶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연애를 해. 재생간이 있는 사주인데 연애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취를 하면은 남자한테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 이게 가치 순위의 우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재성, 사회적 성공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연애만 하면은 남성한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재생간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간이라는 글자가 발을 정이니까 나한테는 이득이 된다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은 천간에 있을 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정간이. 왜냐? 천간이 뭐예요? 정간이 나의 의식, 생각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천간에 있는 글자가 세상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특히 월간에 봤을 때 월간에 정간이 있고 그 주변에 정제나 편제가 있는 그런 재생간이면은, 이런 사주팔자처럼 정간이 천간에 떠져 있으면은 재생간이라는 글자가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 정간이라는 게 천간에 있으면은 그만큼 좋은 남자를 잘 찾거든요. 잘 찾아요. 근데 이게 정간이 세력이 좀 약한, 예를 들어 시지에 있다. 시지에 정간이 있게 된다면은 정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내 내면에 있는 시주가 내면이에요. 그 중에서 시지에 있다라는 것은 내 내면에 깊숙이 남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면에만 존재하는데 잘 찾을 수 있겠어요? 좋은 남자를? 못 찾죠. 그런데 이제 재생간의 형태로 돼.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퍼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남자일 수는 있겠죠.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냐? 그건 아닐 수 있다. 시지는 너무 세력이 약하고 정간이 지지에 있으면은 내 눈에는 안 보이는, 이 여자가 느끼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 이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남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봤을 때 딱 좋아 보이는 남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사주 구성인데 만약에 대운 천간에 편간이 왔어요. 시지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정간이 있는 사람인데 대운 천간에 편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남자를 못 보겠죠. 그러면 과연 재생간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정간의 형태가 이 일간인 나한테 압박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여자 자체가 망가지지는 않아요. 남자에 의해서. 근데 타격감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개념은 아니다. 이분들은 업그레이드는 됩니다. 그래도 좋은 작용이라고 하면은 남자로서 업그레이드는 돼요. 정관이 이제 올바르게 나를 압박하는 요소인 거잖아요. 간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간의 입장에서는 많이 땡큐다라는 결과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 덕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팔자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대운에 따라서 대운의 편관이 끼면 또 천간의 편관이 끼면 또 본 눈이 없기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에 놓여있어. 대운 천간의 편관이 있어주고 시지에 정관이 있는 재생관 팔자야 구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인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제 누구나 대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좀 대였어. 두 번째에서도 살짝 되었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조금 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인성이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진화를 하면서 이분들은 좀 좋아질 수는 있다. 노력만 하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분은. 근데 아까 전에 이 팔자는 노력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타고나길 사람 보는 눈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이어서 이분들은 뭐 그런 게 없겠지만은 이분들은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덕이 있다거나 뭐 복이 있다거나 그런 게 무조건 나한테 있다고 해도 이게 만들어지는 복인 건지 만들어지는 덕인 건지는 팔자마다 다릅니다. 이것처럼 타고나게 이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서 생기는 복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팔자에 적혀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네가 노력을 해야 된다.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누워만 있는다라는 걸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약한 사주는 더 그러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서 뭐 재성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돈복이 있다. 근데 신약하다 그러면 본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신약하다는 거는 내 힘이 약하다는 거니까 내가 뭔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많이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타고난 복을 가져가려면 신약은 그래요. 신강이어도 이 뿌리가 없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위에 만약에 이거 예를 들게요. 위에 재성이 있다고 쳐요. 재성이 위에 있어. 정지에. 근데 지지에는 없어. 일지에는 없어. 지지에는 없어. 그러면은 근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재성이 위아래에 둘 다 있어줘야 그게 진정한 성취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내 사주에도 그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또 구성이 또 달라진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주팔자를 배우고 이게 돈을 내고 배우고 뭐 돈을 안 내고 배우든 유튜브로 배우든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영상을 봐야 돼요. 한 영상만 보면 안 되고 한 곳에서만 계속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생각만 제가 배우는 거니까. 그 사람의 생각만 배우면 안 돼요. 여러 가지의 생각을 배워보고 내 팔자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되게 복합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봤을 때 하나의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방면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학문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